크립토 시장을 면밀하게 들여다보는 시간. 안녕하세요. 오늘의 코인 진행의 권지영입니다. 밤사이에는 미국에서 또 한 번의 경제 지표가 발표됐기 때문에 우리 시장이 약간은 변동성을 보이는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자리를 또 잘 지키려는 듯한 모습도 나타나고 있죠. 여기에서 이번 한 주를 잘 마무리하면서 그 위로 향할 수 있는 준비가 될 수 있을지, 또 그 안에서 우리는 어떤 전략들 챙겨가 봐야 될지 오늘의 코인에서 힌트들 얻어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간밤에 마감됐던 뉴욕 증시 상황부터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시죠. 뉴욕 증시 3대 지수 일제히 하락 마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최고치 경신을 이어가던 다우 지수도 오늘은 0.13% 빠지면서 4거래일 만에 하락하는 모습이었는데요. 말씀드렸다시피 미국의 1월 고용이 예상보다 조금 강하게 나온 영향으로 이렇게 하방 압력을 받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고용 시장의 견고함이 확인되면서 전날 20%를 웃돌았었던 3월의 금리 인하 가능성이 이제는 5% 미만으로 낮아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 연준의 금리 결정의 방향성을 가늠하기 위해서 이제는 오는 금요일에 발표되는 소비자 물가지수에 시장은 더욱더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소비자 물가지수가 예상치를 상회할 경우에는 연준은 보다 더 매파적인 움직임을 보일 수도 있는 만큼 금요일에 발표되는 CPI 조금은 더 예의주시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우리 시장에는 어떤 얘기들 나왔는지 헤드라인 통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밤사이에 발표된 비농업 고용지표, 조금 더 디테일한 내용들 같이 한번 살펴볼 거고요. 그리고 유니스왑이 밤사이에 급등하는 모습을 그려냈었는데 그 요인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내용 열어보시죠. 자, 밤사이에 미국에서 비농업 고용지표가 발표됐습니다. 전월 대비 13만 명 증가하면서요. 시장의 예상치였던 6만 6천 명을 크게 웃도는 결과로 나왔죠. 지난달의 증가폭이었던 4만 8천 명보다도 훨씬 더 확대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여기에 또 실업률은 예상치를 밑돌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는 경기 급락에 대한 우려감은 잠재울 수 있었습니다. 우리 시장도 일단 이런 해석으로 지표 발표와 동시에는 오름세를 보이기 시작했죠. 다만 예상보다 강한 고용으로 조기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은 후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에 대한 실망감이 또 즉각적으로 빠르게 우리 시장에 반영이 되면서 상승분을 또 반납하는 흐름까지 나타났습니다. 이후에는 비트코인이 6만 7천 달러 선을 조금은 지지선으로 사수하려는 듯한 움직임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제 금요일에 말씀드렸다시피 소비자 물가지수가 발표될 예정이니까요. CPI 결과까지는 확인을 하고 그에 맞춰서 대응할 수 있는 전략들을 미리미리 챙겨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내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죠. 블랙록이 디파이 시장에 공식적으로 진출을 했습니다. 블랙록이 22억 달러 규모의 토큰화 머니마켓 펀드인 이 비드를 탈중앙화 거래소인 유니스왑에 상장한다라고 밝힌 겁니다. 비드는 미국 국채 등의 안전자산을 기반으로 하는 상품인데요. 글로벌 자산 운용사가 이 디파이 프로토콜 위에 상품을 올리는 건 이번이 처음 있는 일입니다. 이 소식으로 유니스왑의 가격이 순간적으로 20% 이상 폭등하는 모습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이후에 상승분을 반납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이 상승 모멘텀은 아직까지는 살아있다라고 볼 수 있는 만큼 추가적인 상승 동력을 만나서 재차 시세 반등을 꾀할 수 있을지까지 향후의 유니스왑의 반등 추이들 조금 더 관심 있게 지켜보셔도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만나볼 수 있는 이슈 두 가지 살펴봤습니다. 이제 실시간 시장 분위기 한번 확인해 보시죠. 전일 이 시간 대비해서 그래도 아직까지는 내림세를 보여주고 있는 우리 시장입니다. 비트코인 2% 넘게 빠지고 있죠. 6만 7천 달러 선을 그래도 지지선으로서 잘 유지를 하는 듯한 모습인데요. 여기에서 만약에 이탈되는 모습이 나타난다면 그 밑으로 향할 확률이 조금 더 높아진다는 건 항상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메이저 코인들 이더리움도 그렇고 XRP, 솔라나까지 아직까지는 조금 약한 흐름들 보이고 있죠. 지지선을 잘 지켜주고는 있지만 여기에서 반등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거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하는 시간적인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밈코인단에서도 아직까지는 힘이 나타나지 않고 있는 만큼 시장 전반적인 분위기는 아직까지는 밑으로 향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 소형 알트들은 조금씩 튀어오르는 모습들도 나타나는데요. 이런 코인들로 단기적인 시세를 가져오시는 분들도 꽤 많으시겠죠.
혼자서는 이런 전략들을 세우지 못하겠다라는 생각 드신다면 특히나 오늘 방송에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방송에서 전문가님이 히든코인을 말씀해주고 있으신데 이런 히든코인들 어김없이 말씀해주시면 날아가는 모습들을 보이거든요. 끝까지 주목해주시면 어떤 코인인지 만나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방송 시간 아닐 때도 다양한 전략들 받아가시라고 정보방도 마련해뒀습니다. 하단에 QR코드 저희 방송 끝나는 55분까지 열려있을 예정이니까 그 사이에 QR코드 스캔해서 정보방 안으로도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저와 함께할 전문가님 이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훈 전문가님과 함께합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인사부터 해주실게요. 네, 안녕하세요. 목요일의 전문가 심훈입니다. 시장이 많이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서서히 뭔가 보이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에 백악관 서밋도 1차, 2차 여기에서 결론이 안 날 것 같으면서 서서히 결론이 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 2월 말 정도 되면은 분명히 클래리티 법안 이 부분에 대해서 합의점이 나타나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리시면 우리 시장 좋아질 것이니까 오늘은 언제 정도 우리 시장이 좋아질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시장이 지금 조금은 어둡고 긴 터널을 지나고 있다.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터널 안에 있을 때는 이게 도대체 언제 끝이 날까 답답하기는 하지만 결국에는 빛을 통해서 밖으로 나가는 경우가 나타나죠. 우리는 그 타이밍을 그 안에서 조금 노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께서는 확실히 우리가 조금 긍정적으로 짚어볼 수 있을 만한 그런 무언가의 기대 요소들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시는 만큼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신지 같이 한번 하나씩 얘기 들어보도록 하시죠. 자, 일단 백악관 2차 서밋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저희가 지난 방송에서 다뤄봤었던 내용은 1차 서밋이었죠. 네, 백악관 1차 서밋이 있고 일주일 만에 2차 서밋이 있었거든요. 이게 이제 다음 주는 3차, 4차까지 될 것이라고 이렇게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런데 1차에서는 서로 간에 이제 의견만 조금 조율을 했었고 2차 서밋 같은 경우에는 제가 들리는 그 소식통에 의하면 2차 서밋에 참여한 사람들에게 메일을 보냈다고 합니다. 메일 내용 중에서 2차 서밋에서 너희들이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다 마련해 와라. 이런 메일을 백악관에서 보냈다고 해요. 그 백악관에서 보낸 메일을 통해서 이번 2차 서밋이 이루어졌고 2차 서밋이 과연 어떤 결과를 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잠시 후에 영상을 보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일단 백악관 2차 서밋과 관련해서는 잠시 후에 조금 더 자세한 얘기를 나눠보기로 하고요. 그리고 밤사이에 고용지표가 발표됐기 때문에 금리 인하와 관련해서도 얘기를 안 나눠볼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 3월에도 조금 기대하는 심리가 조금씩은 생기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어젯밤에 나타난 지표는 약간 찬물을 끼얹은 듯한 모습이에요. 우선은 제가 예측해 드린 대로 3월 달에도 금리가 동결될 것이다. 이렇게 네. 말씀드렸잖아요. 3월 달에도 금리가 동결될 것이고 제가 또 예측하자면 4월 달에도 금리가 동결될 것이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 결국에는 6월에나 돼야 금리가 인하될 것이다. 그죠. 6월 달 정도 돼야지 이제 연준 의장이 좀 바뀌고 그리고 이제 분위기가 완전 바뀔 것 같아요. 케빈 허쉬가 뭐 매파라고 하지만 지금 현재 인터뷰라든지 이런 내용을 좀 들어보면 매파는 완전히 아닌 것 같고 어느 정도는 비둘기파적인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 비농업 고용지수라든지 실업률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보면 고용지표가 좋게 나오긴 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계절적인 요인이 있습니다. 계절적인 요인 때문에 일시적으로 나타내는 그런 현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것으로 인해서 3월 달에 금리 인하가 안 될 것이다. 이런 게 지금 거의 94% 정도 보이고 있고 그리고 시티은행 같은 경우에도 미국 금리 인하가 4월 이후다. 그래서 거기도 뭐 이렇게 하다 보면 6월 달에 금리 인하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현지에서도 6월 달로 보고 있고 그리고 저도 여러분들과 똑같이 6월 달로 보고 있기 때문에 6월 달 정도 되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2026년 타임라인에서 정확히 맞아 들어가는 5, 6월 달에 우리 시장이 반등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일 수 있다. 그 기간이 어느 정도는 맞아 들어가지 않나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밤사이에 비농업 고용 지표가 예상치를 훌쩍 뛰어넘는 결과로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미국 경제가 견고하다고라고 조금 의구심을 가지신 분들도 있으셨을 것 같은데요. 전문가님이 바라보시기에는 어느 정도의 계절적 요인이 영향을 미쳐서 일시적으로 나온 결과일 수 있다. 이런 의견을 지금 주셨습니다. 다음 달, 그 다음에 비농업 고용 지표가 발표될 때는 어떻게 조금 변화되는지 그 변화의 추이를 살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겠죠. 그리고
그리고 결국에는 다가오는 금요일에 소비자 물가지수도 발표될 예정이니까 CPI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지까지 꼭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지표와 관련돼서 금리 인하는 6월 정도에 될 가능성이 가장 크다라는 거 다시 한번 짚어봤고요. 그러면 백악관 2차 서밋 얘기로 다시 한번 넘어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6월까지는 그러면 기대 요소가 없는 건가라고만 생각을 한다면 조금 암울하기는 하잖아요. 이 백악관 서밋에서는 우리가 조금은 기대감을 가져볼 수 있는 내용들도 나올까요? 우선은 백악관 2차 서밋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백악관에서 메일을 보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어느 정도 유의미한 결과가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리플 법률 책임자 같은 경우에는 네. 이번에 좀 진전이 있었다.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 이자 법안 관련해서는 통과될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3차 서밋 때는 아마 이 부분이 더 간격이 좁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은행에서는 기득권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든지 좀 구체적인 법안을 좀 내놔라. 네. 이렇게 하는 거고 암호화폐 시장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이 어느 정도는 합의를 해놓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구체적인 부분으로 넘어가자 이런 식이거든요. 네. 그런 입장차가 있긴 한데 그래도 지금 백악관에서 지금 은행권에 딜을 한 것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정확한 내용은 없지만 거기에서는 분명히 은행권에서 군침을 삼킬 정도의 그런 이야기를 좀 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2차에서 어느 정도는 간격을 좁혀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3차, 4차 때는 분명히 그 스테이블 코인 이자 법안은 통과될 것이다. 그러면 3월 달에 클래리티 법안이 통과되고 4월 달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사인하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일단 이자와 관련해서 계속해서 무언가의 노이즈들이 많았죠. 이견이 좁혀지지 않는 듯한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클래리티 법안의 심사가 연기되어 왔는데요. 이번에 2차 서밋을 통해서는 어느 정도 그 간극이 좁혀지는 듯한 모습이 나타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클래리티 법안과 관련된 호재가 우리 시장에 조금은 더 빨리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기대감을 가져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서밋은 계속해서 일주일 간격 으로 한 4차까지는 진행이 된다고 하니까요. 전문가님 통해서 앞으로 어떤 내용들이 나오는지 같이 한번 팔로우업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저희 방송 통해서도 말씀드릴 예정이지만 그때그때 실시간으로 들어야 그에 대한 즉각적인 반응에도 대응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정보방의 문이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하단에 QR코드 스캔해서 정보방 안으로도 꼭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서밋과 관련된 내용 만나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래도 찾아보려면 이렇게 호재성 뉴스들도 있기는 있는데 우리 개인 투자자들은 아직까지도 조금 우리 시장에서 관심이 많이 멀어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고래들은 이런 시장 안에서 조금은 기회를 잡고 있다. 이렇게도 볼 수 있을까요? 예전에 이제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에 이번에 그 2차 서밋에 참여를 했었거든요. 근데 골드만삭스가 최근에 발표한 걸 보면은 그 암호화폐를 예전에는 자기들이 안 갖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 본격적으로 좀 바뀐 게 2021년도에 암호화폐 시장에 대해서 진출을 할 것이다 이런 뉘앙스를 좀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본격적으로 XRP라든지 비트코인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매수를 안 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최근에 발표한 거 보면 XRP는 1억 5,300만 달러 그리고 비트코인 11억 달러를 매수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에 4대 코인은 가지고 있다. 비트코인, 이더리움, 솔라나, XRP는 가지고 있는 그런 부분을 보이고 있고 최근에 또 골드만삭스에서 스트래티지의 주식을 매수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공시를 했거든요. 자, 그렇게 본다고 하면 이제 자산운용사들 그리고 뭐 세계 1위, 2위 자산운용사들이 서서히 암호화폐 시장에 진출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개인 투자자들이 매도하고 있는 이 시기에 고래들은 매수를 하고 있다. 무언가가 있기 때문에 매수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냥 이 돈 냄새를 잘 맡는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에도 그냥 매수를 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 아무리 죽어라 하는 그런 시장이라도 지금 저점을 잡아서 다시 한번 우리 시장이 상승할 수 있는 그런 모멘텀 그리고 그 타점을 잡는 게 가장 중요하다. 그 시기가 아마 5, 6월 달이 될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문가님, 이렇게 우리 시장에 조금 큰 손들이 굵직굵직하게 들어오게 된다면 개인 투자자로서는 조금 이들을 이길 수 있을 만한 전략들을 이제 펼치기가 쉽지 않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떨까요? 우선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거래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 부분을 좀 보고 매수를 하고 있다고 하면 우리들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 개인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견디질 못하죠. 꼭 반대로 가는 경향이 있어요. 그죠. 단기적으로만 생각합니다. 주식시장도 마찬가지고 코인시장도 마찬가지고 단기간에 내가 들어가서 수익을 크게 내고 싶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렇긴 하지만 우리 시장이나 주식시장이나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인내심이 좀 있어야 되거든요. 예전에 XRP 뭐 예를 계속적으로 들고 있는데 XRP 같은 경우에도 2024년 11월, 12월 달에 급등하는 그런 시기 전에는 정말로 가지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것을 내가 지금 가지고 있어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진짜 힘들었었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7배, 8배 상승을 만들어냈지 않습니까? 이번에도 분명히 그러한 시장이 올 것이다. 커다란 파동에 의해서 나타나는 그런 모습은 아니겠지만 분명히 중간 선거 전에는 그 한 번의 파동이 크게 나타나기 때문에 이번 파동도 분명히 5, 6월 달에는 그 파동의 시작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공부방에서 여러분들에게 자세하게 말씀드릴 테니까 공부방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기관들이 이렇게 들어오다 보면은 우리는 그 흐름 안에서 무언가 조금 놀아나는 듯한 흐름만 나타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요. 그들을 오히려 잘 따라가다 보면 우리에게도 수익의 길이 열릴 수도 있지 않을까 반대로 생각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너무 단기적으로만 바라보기보다는 기관들은 조금 크게 멀리 내다보고 움직이는 경향이 있죠. 이렇게 시각을 조금 같이 하면서 접근하시는 방법도 고려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올해가 뭐 하락장이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는데 그 안에서도 분명히 기회는 있기 마련이죠. 전문가님께서는 올해 5, 6월쯤에는 어느 정도의 파동이 나오면서 기회를 잡아볼 수 있겠다라고 얘기를 하시니까요. 그때 나타날 수 있는 기회는 정보방 안에 들어오셔서 전문가님 통해서 같이 한번 잡아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슈들 같이 한번 살펴봤으니까 이제는 시장 안으로 들어가서 개별적인 코인의 움직임도 같이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문 전문가님 하면 또 XRP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은데 XRP 전문가님은 또 어떻게 보실까요? 우선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보시는 차트하고 제가 마법과 같은 차트를 두 개를 지금 비교해 놨거든요. 여러분 지금 보실 수 있을 건데 왼쪽에 보시는 차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2월 5일과 2월 6일에 가장 집중을 좀 하셔야 됩니다. 2월 5일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급락하는 장대 음봉을 보였었고 2월 6일 같은 경우에는 장대 양봉을 보였었죠. 2월 6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생각하셨을 겁니다. 그게 저점인가? 여기에서부터 시작인가? 이 장대 양봉이 나온다고 하면 분명히 여기서부터 시작일 것 같은데 여기서 매수를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보고 있는 마법의 차트 오른쪽을 보면 양봉이 나오지가 않았습니다. 계속적인 음봉을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여기서 어떻게 내가 대응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에서 명확히 보실 수가 있고 저점도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최근 같은 경우에 양봉이 좀 보이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본격적인 상승의 흐름은 보이고 있지 않고 어제 같은 경우에 음봉의 아래 꼬리를 다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마법 차트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상승할 때는 양봉이 보이고 있고 아래 꼬리는 전혀 달지 않습니다. 상승 쪽으로 윗꼬리만 달게 되는 거죠. 바로 방향성을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음봉일 때는 아래 꼬리를 달면서 하락을 하겠다는 그 방향성을 보이게 되는 거거든요. 거기서 어느 정도의 뭐 저점이라든지 그리고 아니면 매도의 시점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찾아낼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마법과 같은 차트도 여러분들에게 공부방에서 전부 다 드리도록 할 테니까 꼭 들어오셔가지고 이 마법과 같은 차트 보시고 2월 6일 같이 그때 양봉 때문에 거기에서 매수하시는 그런 오류를 절대 범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 제가 이 마법과 같은 차트 여러분들에게 전부 다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마법 차트라고 보여주신 건 우리가 지금 일반적으로 보는 차트랑 굉장히 다른데 전문가님이 설정값을 조금 따로 해서 만들어 두신 차트인 거죠? 네, 그렇죠. 이제 그 상승과 하락할 때 이번에 하락할 때도 보시면 전부 다 음봉이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일반 차트를 보면 양봉도 나오고 음봉도 나오고 여기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될 겁니다. 그런데 마법 차트에서는 명확히 음봉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내가 절대 들어가면 안 되겠구나. 이런 명확한 기준이 서게 됩니다. 그래서 그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서 제가 마법과 같은 차트 여러분들에게 전부 다 오픈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 꼭 들어오셔가지고 전부 다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좋습니다. XRP를 전문가님이 만들어두신 마법 차트를 통해서 같이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아직까지도 이 하락의 추세가 조금 거세구나라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었죠. 전문가님이 여태까지의 노하우를 집약적으로 녹여내셔서 만들어낸 전문가님만의 차트니까요. 이런 설정법이 궁금하신 분들도 정보방 안에 들어오셔서 노하우들까지 챙겨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XRP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 XRP와 관련해서는 조금 호재성 뉴스 기다리시는 분들 너무 많으실 것 같은데 이번에도 무언가 좀 이벤트가 있다고요? 네, 오늘은 XRP 커뮤니티가 있습니다. 이제 브래드 갈링하우스가 지금 나와서 XRP가 2026년도에 어떻게 방향성을 가지고 갈 것인지, 그리고 최근에 이제 우리 XRP 가격이 많이 떨어졌죠. 거기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오는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뭐 라이브로 지금 시간이 좀 넘어서 라이브로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 제가 다 정리해서 공방에 올려드릴 테니까 여러분 그거 보시고 XRP 내가 지속적으로 가지고 가야 될 건지 아니면 여기서 그만둘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결정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겁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XRP 커뮤니티 이 회의에서 XRP가 2026년 아니라 앞으로 5년, 10년 후에 과연 어떤 일을 할지 그런 부분에서 명확한 것을 제시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꼭 확인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XRP 커뮤니티 데이가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공개가 된 이후에 무언가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전문가님께서는 여기에서 어떤 내용이 나왔는지 정리해서 알려주겠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요. 저희 방송 시간 아닐 때도 전문가님께서는 라이브 방송도 진행을 하십니다. 여기에 참여하시면 방송 중에 못 다 들은 얘기들 더 자세하게 더 많이 들어보실 수 있으니까 이와 관련된 내용들까지 정보방 안에 들어오셔서 챙겨가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지금 어려운 시장 안에서 전문가님은 여태까지의 노하우를 녹여내는 방법들을 어디에서 펼치시고 있는지도 궁금해지죠. 전문가님의 눈으로 바라봤을 때 지금 단기적으로라도 접근해 볼 수 있는 코인은 어떤 건지 히든코인 통해서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방송 그리고 지지난 방송 이렇게 히든코인이 요즘에는 전문가님이 손만 댔다면 올라가는 듯한 느낌이 있어요. 이번에도 조금 슈팅이 나왔네요. 네, 제가 1월 달부터 2월 달까지 오면서 계속적으로 수익을 많이 만들어냈는데 네.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조금 안 좋았었죠. 시장이 조금 안 좋았잖아요. 그죠. 손절을 좀 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2월 5일 날 드린 게 스택스였는데 그게 이제 목요일 날 드리고 매수한 다음에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에 갑자기 급등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14.88%의 수익을 만들어내고 난 이후에 지금 조정을 주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지금은 접근할 때는 아닙니다. 그래서 스택스에서 어느 정도는 여러분들이 수익을 냈을 거라고 그렇게 보고 오늘의 히든코인 같은 경우에는 어제 제가 이 자료를 먼저 보냈었어요. 보냈었는데 이게 베라체인이었거든요. 베라체인이 어제 새벽에 160%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 10% 정도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추가적인 상승은 분명히 만들어낼 겁니다. 왜냐하면 마법선 상에서 분명히 저점을 높이고 있고 그리고 아래꼬리 달지 않은 양봉을 만들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윗꼬리를 계속 달고 있습니다. 이것은 위쪽으로 계속 향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베라체인 어떻게 대응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공부방에서 말씀드릴 것이고 오늘의 히든코인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에 거래량들이 상당히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양봉이 만들어지면서 윗꼬리만 달고 있습니다. 이게 상당히 중요하고 그리고 최근에 제가 보고 있는 이 부분에서는 매집의 거래량들이 상당히 좀 많이 보였다. 왜? 15분봉상에서 그런 흐름이 보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히든코인도 분명히 단기간에 20% 이상의 상승을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오늘의 히든코인까지 만나봤습니다. 사실 전문가님이 미리 점 찍어뒀던 코인은 베라체인이었는데요. 베라체인이 어제 갑자기 168% 급등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기회를 더 줄 수 있으니까 그 다음의 타이밍을 노려보자라고 얘기를 하시죠. 베라체인과 관련해서도 향후의 대응 전략들은 정보방 안에서 받아가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오늘의 새로운 히든코인까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전문가님께서는 히든코인을 가져오실 때 늘 3가지 근거의
기초해서 가져오십니다. 거래량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는지, 그리고 저점이 높아지고 있는지, 그리고 전문가님만의 부자 삼선에 확실하게 부합을 하는지, 이 세 가지가 잘 맞아떨어지면 어김없이 급등하는 모습이 나타나곤 하는데요. 이와 관련된 자세한 전략들도 정보방 안에 들어오시면 받아가실 수 있고요. 베라체인처럼 방송 중에 못 만난 코인도 실시간으로 정보방 안에서는 전략들 제시해드리고 있으니까 하단의 QR코드 지금 바로 스캔해서 정보방 안으로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자산의 가치 또는 상승 하락을 보장하진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